혹시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이 세금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2025년을 대비해서요. 이 복잡한 한국 증여세를 아주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고요. 합법적으로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핵심 전략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족끼리 돈을 주는데 무슨 세금을 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정답은 네, 냅니다 입니다. 부모 자식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증여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세금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게요. 증여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서 가족 관계에 따른 면제 한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새로운 혼인 출산 공제, 실제 계산법과 최종 절세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증여세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실 모든 절세 전략은요, 이 기본 구조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증여세,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요, 누군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러니까 공짜로 재산에 넘겨줬을 때 그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사실상 거의 모든 재산에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공짜로 뭔가를 받았다 하면 증여세 하고 바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 세율표가 바로 증여세 절세의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10%에서 최대 50%까지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막 점프를 하거든요. 이걸 누진세 구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한 번에 큰 돈을 턱 하고 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무섭죠? 그리고 이건 진짜 정말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10년 합산 규칙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5년 전에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4천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각각 따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총 7천만 원 받았네? 이렇게 합쳐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단기전이 아니라 10년짜리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계획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럼 이 무서운 증여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첫 번째 방패는 뭘까요? 바로 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면제 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구한테 받느냐에 따라서 10년간 면제받는 금액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배우자는 무려 6억 원, 그런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죠. 특히 자녀의 경우 성년이 되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한도가 2배 이상 차이 나니까요. 이 증여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배우자 6억 원, 막대기 길이부터가 다르죠. 성인 자녀 5천만 원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세의 시작은 뭐다? 바로 이 면제 한도를 100%, 아니 200% 활용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 생긴 아주 따끈따끈한 혼인 출산 공제인데요.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정말 엄청난 절세 기회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숫자, 1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기존에 있던 기본 공제와는 아예 별개로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자, 그럼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원래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결혼이나 출산이라는 찬스를 쓰면 1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럼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진짜 대박인 건요. 이게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양가 부모님께 각각 받는다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서 자녀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적인 증여 로드맵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성인이 돼서 5천만 원, 그리고 결혼과 출산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를 통해서 각각 추가로 1억 원씩 공제받는 거죠. 정말 스마트하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녀의 결혼, 출산, 이게 그냥 축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아끼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 절호의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운 것 같고요. 직접 증여세를 계산해 볼까요? 이게 막상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제가 딱 4단계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만 따라오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성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볼게요. 1단계, 증여액 3억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천만 원을 빼줍니다. 그럼 2억 5천만 원이 남죠? 이게 바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되고요. 2단계,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 20%를 곱합니다. 그럼 5천만 원이 나오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4단계, 세율 구간 조정을 위한 누진 공제액 1천만 원을 싹 빼주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바로 4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싹 모아서 여러분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최종 절세 전략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이 3가지입니다. 첫째, 무조건 10년 단위로 길게 보고 계획하세요. 10년 합선 규칙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챙기세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전부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결혼, 출산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절세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만의 10년 증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절세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자산 계획을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